프랑스 최고 인기 뉴스의 생방송 중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진행 중이던 여성 앵커의 눈물이 화면을 가렸다. 모두가 놀랐고 동시에 그녀가 본 화면이 공개되었다. 그 영상의 정체는 단 하나, 한국을 담은 8분짜리 다큐였다. 저는 파리의 한 방송국에서 10년째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는 엘렌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받고 있을 때였죠. 편집장 미셸이 제 책상 앞에 다가왔습니다. 엘렌, 오늘 저녁 특집 뉴스 담당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집 뉴스라면 언제나 환영이거든요. 그런데 미셸의 다음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한류에 대한 특집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던데 우리도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한류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한류가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K-팝이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문화 콘텐츠가 과연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울까 싶었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미셸은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을 올려놓으며 말했죠. 여기 있어요. 드라마, 음악, 영화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리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나 경제 뉴스에 익숙한 저로서는 대중문화, 그것도 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프로 앵커로서 어떤 주제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이 제 몫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료를 들고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동료 기자인 소피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오늘 무슨 뉴스 준비해? 한류 특집이에요. 제가 답하자 소피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와, 한류요? 제 딸이 그거 완전 좋아해요. 방탄소년단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소피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녀도 한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 한시적인 유행 아닌가요? 제가 말하자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제가 딸을 통해 본 바로는 정말 대단한 문화 현상 같더라고요. 오후가 되어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려고 했는데 자료들이 생각보다 방대했습니다. K-팝 그룹들의 성공 스토리,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 한국 영화의 칸 영화제 수상 소식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료를 읽어갈수록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뭔가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가족 간의 유대, 어른에 대한 예의,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자료들은 구체적인 통계와 해외 반응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류에 열광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집에서 좀 더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남편 피에르에게 오늘 준비하는 뉴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도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한류 말이지. 우리 회사 젊은 직원들이 자주 이야기하더라. 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말이야. 피에르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젊은 직원들과 자주 어울리거든요. 정말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제가 궁금해하자 피에르가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한류 관련 영상들을 좀 더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몇 개의 K-팝 뮤직비디오와 한국 드라마 클립들을 봤는데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화려하고 세련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전히 약간의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한류라는 현상이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갈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하지만 프로 앵커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저는 오늘 방송될 영상 클립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K-팝 그룹의 무대,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스튜디오에 앉았을 때도 저는 아직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8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치, 경제 뉴스를 전한 후
마지막 순서로 한류 특집이 시작됐어요. 스튜디오 분위기는 여전히 일상적이었죠. 카메라맨 장은 하품을 참고 있었고 조연출 마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 기획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은 톤으로 멘트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 자신도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어요.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었죠.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서로 도우며 살아라.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단다. 자막과 함께 나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방송에 집중해야 했죠. 제 옆에서 모니터를 보던 조연출 마리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이어서 나온 장면은 가족들이 할머니의 손을 하나씩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맨 장도 어느새 하품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그의 얼굴에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K-팝 그룹의 무대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공연 영상이 아니라 그들이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죠. 한 멤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90도로 깊게 인사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어요. 관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사랑해요라는 한국어 구호가 들렸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왜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음향 기사폴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가수는 처음 보네. 평소 냉소적이던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영상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대식 건물 앞에서 전통 춤을 추는 장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른들께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젊은 남성이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 학생들이 선생님께 깊게 인사하는 장면들이 나왔을 때는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평소 북적거리던 뒤편에서도 속삭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연출 마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엘렌, 저 모습들이 정말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렇게 예의 바를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 속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뭔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가는 주인공의 모습이었죠.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라는 대사가 나왔을 때예요. 음향실에서 일하던 피에르 기사가 고개를 들더니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는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뭔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카메라맨 장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엘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언제부터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마지막 영상은 한국의 가족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큰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깍듯이 인사하고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란다.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자막과 함께 나왔어요.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소음이 끊이지 않던 스튜디오가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모두들 화면 속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빠져 있었어요. 제작진석에서 편집장 미셸이 제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뭔가 감동받은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평소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도 이 영상들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다시 제가 멘트를 이어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아직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뭔가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보신 영상들은 한국 문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다음 멘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나온 영상은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인이 된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한 남성이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공원으로 산책시켜드리는 장면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죠? 벚꽃도 예쁘게 피었고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는 손길이 화면에 담겼어요. 아버지는 말은 못하셨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께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다음 장면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안마를 해드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시어머니의 고마워하는 표정이 대조를 이뤘어요. 카메라맨 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노인 부양을 대부분 국가나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어진 영상에서는 한국의 스승 공경 문화가 소개됐어요. 스승의 날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죠. 이미 어른이 된 제자들이 선생님 앞에서 여전히 공손한 모습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제자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자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조연출 마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께 편지 한 번 써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으로 나온 것은 한국의 이웃 간 배려 문화였어요. 아파트에서 옆집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장면이었죠. 특히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할머니께 직접 만든 카드를 전해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와 할머니의 감동한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점점 더 감정이 북받쳐오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웃에 무관심해졌고 가족조차 각자의 삶에만 바빠 서로를 챙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 담겨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장면이었죠. 여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께 깊게 인사했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음향 기사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일상적인 일인데도 뭔가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온 영상은 한국의 추석 명절 풍경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특히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중히 절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덕담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보냈던 크리스마스가 생각났어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 언제부터 그런 시간들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제작진들이 모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저 역시 목구멍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다음 멘트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계속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힘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영상 클립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마음 깊숙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든 원고지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익명으로 학용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첫 장면에서는 한 초등학교 앞에 학용품 꾸러미가 놓여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한 할머니가 고아원에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 같은 아이들이니까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왔단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과 아이들이 할머니 감사해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점점 보기 힘든 모습들이었으니까요. 이어진 장면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나가는 대학생들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벚꽃 구경하러 가요. 한 여학생이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맙구나, 아가야. 너 같은 손녀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저도 할아버지께서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답했어요. 제 가슴이 뜨끈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감정들을 잊고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화면 속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담겨 있었어요. 암 투병 중인 아이를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이 작은 선물들을 모아서 전해주는 모습이었죠. 우리 다 같이 힘내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른들이 아이를 격려하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고마워요. 저도 빨리 나아서 다른 친구들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린아이가 자신도 아픈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순수함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 아침 길을 안내해드리는 중학생의 이야기였거든요. 할아버지, 계단 조심하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의 다정한 목소리와 할아버지의 고마워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어요. 할아버지가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해야 할 순간이 왔어요. 이상으로 한류 특집을.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맨 장이 제 모습을 보며 당황하는 게 보였고 조연출 마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생방송 중에 앵커가 우는 모습을 보이다니 10년 앵커 생활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본 그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제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도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거든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앉아 있었고 제작진들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10년 앵커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편집장 미셸이 제게 다가왔어요. 엘렌,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미셸. 생방송에서 이런 실수라고 말하지 마세요. 조연출 마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울 뻔했거든요. 저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맨 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음향 기사폴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엘렌, 저는 오히려 당신이 진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고 감동받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들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어요. 앵커로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프로답지 못했다고. 미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엘렌, 가끔은 진심이 기술보다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당신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시청자들도 분명 그걸 알아볼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어른을 공경하는 젊은이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 피에르가 저를 맞아줬어요. 여보, 오늘 방송 어땠어?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생방송 중에 운 것도 그 이유도 말이에요. 피에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여보,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준 거죠. 그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 출근하니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격려와 공감의 메시지였어요. 앵커님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좋았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뉴스를 봐왔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방송은 처음이었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놀랐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거든요. 시청자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편집장 미셸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엘렌, 시청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한류 특집 부분에서 시청률이 평소보다 30%나 올랐대요. 특히 당신이 우는 장면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제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미셸이 계속 말했습니다. 방송국 윗분들도 매우 만족해하세요. 진정성 있는 방송이었다고. 그날 오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다음 날 뉴스에서 시청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뉴스 시간이 됐어요. 평소와 같이 정치, 경제 뉴스를 전한 후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제 한류 특집 방송에서 제가 보인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 담긴 가족의 효심, 배려의 정신을 보면서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런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앵커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제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더 깊은 마음을 털어놨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언제부터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지, 언제부터 이웃에게 무관심해졌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과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감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작진 모두가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몇몇은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남편 피에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저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피에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어제 본 그 문화들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방송에서 본 건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저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피에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휴가 내서 여행이라도 다녀와. 아니면 방송국에 제안해봐. 체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 보자고. 다음 날 저는 편집장 미셸에게 제안했어요. 미셸,
한국 체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거예요. 미셸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요즘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개인 휴가를 내서 가겠어요. 그리고 제작비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카메라맨 한 명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미셸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방송국에 제안해 볼게요. 어제 한류 특집의 반응이 워낙 좋았으니까 윗분들도 관심을 보일 거예요. 일주일 후 정말로 승인이 났어요. 2주간의 한국 체험 다큐멘터리 제작이 결정된 거였죠. 카메라맨으로는 장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도 어제 한류 특집을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어요. 정말 방송에서 본 것 같은 문화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요? 한국어도 전혀 못하는데 소통이 될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 현대 사회의 모습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나라 같았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어떻게 전통적인 가치들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길을 물어봐도 정성껏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직접 안내까지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네. 저는 장에게 속삭였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지하철역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임신부나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한 여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여학생의 손을 잡고 덕담을 해주셨죠. 착한 아가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여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답했어요. 엘렌 이거 연출이 아니에요. 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첫날 숙소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지하철까지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함이 정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방송에서 본 그 문화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됐어요. 한국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기로 했거든요. 김 선생님 댁에서 3일간 머물기로 한 거였어요. 김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할아버지셨는데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집이 좁지만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한국 가족의 식사 문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저를 드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먼저 먹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께 먼저 음식을 권하는 모습,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더 드세요. 초등학생인 손녀가 할아버지 그릇에 음식을 더 담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이런 모습이 일상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한국에 온 지 이틀째인데 벌써 많은 걸 느끼고 있다. 방송에서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매일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 선생님 댁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마워라. 딸아. 하지만 손님이 어떻게 일을 해? 편히 있어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도와드렸고 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가족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야. 가족이 있어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가족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란다.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장도 이런 따뜻한 말씀은 프랑스에서 쉽게 들을 수 없어요라고 감탄했어요. 김 선생님 댁의 막내 손자 민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친구를 도와줘서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우리 민수가 참 착하구나. 친구를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말이에요. 민수의 부모님도 성적보다는 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상을 프랑스로 보냈어요. 김 선생님 댁에서의 경험, 지하철에서 본 배려,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따뜻한 마음들을 담은 영상이었죠. 편집장 미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엘렌, 대박이에요.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당장 방송하고 싶다는 반응이에요. 미셸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날 밤 프랑스에서 첫 번째 한국 체험 다큐가 방송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프랑스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런 가족이 존재하나요?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도 할머니를 더 잘 모셔야겠어요. 반성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저런 따뜻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이웃에게 이렇게 무관심해졌을까요? 특히 김 선생님 댁 할머니가 하신 말씀 부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어요. 가족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프랑스 시간으로 아침 뉴스에서도 제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사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는 더욱 다양한 체험을 했어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한국 전통차 체험, 그리고 한국의 명절 문화 체험까지. 특히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 아주머니들의 정이 정말 깊었어요. 아이고, 외국에서 오셨구나. 이거 맛있는 거야. 하나 맛봐봐.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사과 한 쪽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냥 먹어봐. 손님이 맛있게 먹는 게 제일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싶었거든요. 한복 체험도 잊을 수 없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우리 옷이 참 잘 어울리네.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두 번째 다큐멘터리 영상도 프랑스로 보냈는데 반응이 첫 번째보다 더 뜨거웠어요. 특히 시장 아주머니가 무료로 과일을 주시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순수한 마음이 아직 존재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동네 상인들도 저렇게 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네요. 프랑스 언론들도 제 다큐멘터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신문들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인간애를 발견한 프랑스 앵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다른 TV 프로그램들에서도 한국 문화를 다루기 시작했대요. 무엇보다 가장 뜻깊었던 건 프랑스에 있는 제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남편 피에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다큐를 보고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제 여동생도 연락을 왔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 할머니께도 오랜만에 안부 인사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 이런 반응들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선생님 댁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멀리 프랑스에서 왔는데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아 너무 고맙구나. 저야말로 할머니 가족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어요. 제가 답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민수가 제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줬어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맨 옆에 저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엘렌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2주간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족의 소중함, 이웃에 대한 배려, 어른에 대한 공경,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뜨거운 관심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기자들이 몰려나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송국에는 저에 대한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었거든요. 방송국에 복귀한 첫날, 편집장 미셸이 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엘렌, 당신이 없는 2주 동안 여기가 난리였어요. 한국 다큐멘터리 재방송 요청이 끊이지 않고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단순히 한 앵커의 개인적인 체험이 이렇게 큰 문화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미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문화원장님이 직접 저를 맞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렌 씨 덕분에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어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더 큰 제안이 있어요. 문화원장님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에서 엘렌 씨를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대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원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엘렌 씨만큼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도 엘렌 씨의 말이라면 믿고 따를 거예요. 일주일 후 정식으로 한국 문화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작은 행사였는데 주 프랑스 한국 대사님이 직접 위촉장을 전해주셨어요. 엘렌 씨의 진심 어린 활동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에 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홍보대사가 된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규 뉴스 앵커 업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매월 한 번씩 한국 문화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 한국 문화 체험 행사도 기획하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프랑스 전역을 돌며 진행한 한국 문화와의 만남 강연이었어요. 파리부터 시작해서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까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리옹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손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르세유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당신 다큐를 보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도록 돕는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한국과의 인연도 더욱 깊어졌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 댁과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특히 민수와는 펜팔 친구가 됐어요. 그 아이가 보내는 한글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엘렌 이모,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이모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라는 글을 볼 때면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껴져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 앵커로서의 본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남편 피에르도 제 변화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여보, 한국 다녀온 후로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우리 가족도 더 자주 모이게 됐고 서로를 더 많이 챙기게 됐어. 정말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거든요. 아직은 서툴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한류 특집 뉴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워져요. 단순한 유행 정도로 생각했던 한류가 사실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는 보물 같은 문화였으니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민수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놓여 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리고 저 자신도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한류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